예, 국가보훈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수행하다 사망한 경호원의 아내에게 잘못 지급된 보상감을 다시 토해내라, 반환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일단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경호원이었던 그 남편을 두었던 아내가 예. 그 남편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던 현장에 있으면서 같이 사망을 했으니까 국가유공자를 지정을 해주고 보험급여를 지급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묵살이 됐고요. 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바뀌면서 국내에 들어와서 6,200만 원 정도의 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훈처가 미국 가서 영주권을 신청하든 뭐하든 결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급여가 그러니까 재혼을 한 적이 네, 있다 이거죠. 재혼을 했기 때문에 이 급여가 지급돼서는 안 되는데 지급됐으니까 6,200만 원 준 걸 다시 돌려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근데 이 여성이 재혼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위장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너무나 꽃같은 나이에 돌이 된 아이를 두고 이렇게 말하자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보호하다가 사망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이 조국 위에서 살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가서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위장 결혼을 해서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들어와서 이제 다시 보훈 대상이 되었으니까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그래서 보훈비를 살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고 나는 항상 대통령 경호원의 아내다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물어내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해진 거죠. 제가요, 나온 중학교가 청와대 근처에 있는 중학교예요. 그래서 사실 그 11.6 사태 때 제 친구 아버님들이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청와대 경호실 사는 아파트 비슷한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좀 안쪽에,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이 얘기를 딱 제가 보는 순간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중학교 동창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결혼을 했던, 안 했든, 위장 결혼이든 아니든 간에, 순직한 당시의 부부였고, 아기도 있었고 이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유족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살아야만 유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게 보훈처 입장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계를 같이 했고 이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다음에 재혼을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보훈처 쪽에서 이제 기계적으로 적용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호적에 다른 남자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다. 물론 지금 혼인관계 증명서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중단하겠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사실 안 주던 걸 주는 거는 사실 괜찮은데 주던 걸 다시 뺏는 처분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한테 뭔가 혜택을 줬던 걸 취소해서 다시 돌려달라는 판단이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안 주던 걸 주는 건 모르겠지만 주는 걸 다시 뺐을 때는 보훈처 너희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아무리 호적에 다른 사람하고 재혼한 적이 있어도 심정적으로 내가 마지막 경호원의 아내라는 그 심리를 갖고 있다라면 아내 맞다라고 해서 그걸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미필적 고의를 한 셈이에요. 뭐냐 그러면은 79년도 그 11.6 사태가 터져서 남편이 경호원이고 그 경호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었단 말이죠. 이게 보면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도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이 남편은 그냥 공무 수행 중에 그냥 순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치적 파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유경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국립묘지에 묻히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1985년도에 국가를 떠난 거 아닙니까? 떠나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위장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충분히 정황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렇게 따지면 국가가 이 사람이 위장 결혼을 하도록 사주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방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을 봤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아무리 세월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정치의 잣대로 본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경호원들을. 경호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대로 봤다는 자체가 물론 보훈처가 요즘도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이게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가 세금 낭비하니까 그렇게 이건 오버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좀 오버를 한 거죠. 예. 이게 충분히 정황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 아니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전 보훈처 차장은 아주 참 독특한 이유로 유공자까지 돼서 많은 혜택을 누려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99년도에 그 보훈처 차장이 책상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내가 유공자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이 그 전까지 했던 역할이 보훈처 자격심사 및 등록을 담당하는 그 담당 국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훈처를 통해서 국가유공자가 되면 자제분들의 대학 학비라든지 국가유공자가 주는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혜택들이 있거든요. 이런 혜택들을 다 맡아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공부를 하다가 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만한 한 분이 그랬으면 되는데 그런 자격심사를 하는 분이 그런 혜택을 다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예. 특히 네티즌에게 엄청난 공분을 사면서 몰매를 맞았던, 네티즌의 여론의 몰매를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경호실의 특성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 예.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경호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뭐 세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년이 굉장히 짧습니다. 50세가 넘으면 거의 옷을 벗어야 돼요. 아. 경호의 특성상. 그러니까 50세가 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제2, 제3의 일자를 찾으러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50이면 요즘 굉장히 젊거든요. 젊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사람도 있죠. 남아가지고 진급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구멍은 아주 좁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 후에 일자리가 사실 막막해요. 이 경호원들이. 예. 예, 그만큼 어려운 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보훈처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한번 그게 좀 지적받았다고 지금 오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의 공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또 해결을 해도 되는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